18년차 경찰관도 당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한 현직 경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무적 이유.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큰 화제의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리 없다며 강하게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치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관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로 보이스피싱의 기망수법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현장을 지켜봐 온 전문가의 안목으로 이번 사건의 전말을 분석하고 법원이 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무적 법리적 이유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브리핑. 부산지역경찰서 소속 A경위는 신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조직원은 허위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채무 상환 능력을 증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A경위를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A경위는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166만원 중 100만원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했고 추가로 약 1,280만원을 인출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어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검찰은 A경위를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부산지법 형사6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제가 3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와 유사한 배달책이나 인출책 사건을 수없이 다루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인출책들이 단순한 알바인 줄 알았다, 대출 유동성 확보 작업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 즉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일반인이 아닌 18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이스피싱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이런 전형적인 수법에 속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강하게 유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경위는 직위해제까지 당하며 전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러한 신분적 선입견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내심에 불법성을 인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하게 복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경위 역시 철저하게 기획된 금융사기의 피해자일 뿐 범죄의 고의를 가진 가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명확히 고수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실무통찰. 법원이 18년차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근거를 검찰 실무 기재례와 변론,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첫째, 메신저 대화 내역의 일관성과 정황적 부합성입니다. A경위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대출 상담사를 사칭한 인물과 나눈 대화가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조직원은 매우 정교하게 짜인 대본을 바탕으로 금융용어를 사용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처럼 예치금을 굴려 평점을 올려야 한다라며 접근했습니다. 법원은 이 메신저 내용이 사기 조직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피해자의 정황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속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원본의 확보가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신분 노출 행위와 행위의 투명성입니다.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들은 대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대포폰을 쓰거나 가명을 사용하고 가급적 타인과 엮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A 경위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의 실제 경찰, 신분증까지 사기 조직에 제시하는 등 신분 노출을 전혀 꺼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법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면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의 직통으로 연결되는 경찰, 신분증을 스스로 건넬 리 만무하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강한 무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입니다. 셋째, 이익과 위험의 비대칭성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평생 바쳐온 직장과 연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법원은 A 경위가 고작 대출을 조금 더 받겠다는 목적 때문에 자신의 전 직장과 명예, 퇴직 후의 안위까지 통째로 걸고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노릇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잃게 될 위험이 비상식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의성을 조각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금융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기망을 당했는지 행위 전후의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지능적인 심리전과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어 평생 수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현직 경찰관조차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흐름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순간의 안일한 판단이나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 사기 조직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면 신속하고 냉철한 법리적 대처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